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 어썸 TV의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카데미 어워드가 언제 시작이 됐고 이곳에 작품을 출품하려면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출품된 작품들을 가지고 최종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아카데미 어워드의 전체적인 이야기, 히스토리,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 에피소드 2를 엮어갈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어워드는 1927년도에 처음으로 그 커뮤니티 멤버가 구성이 되었고요. 29년도에 제1차 아카데미 어워드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LA에 있는 헐리우드 로스벨 호텔이었고요.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270명, 그리고 그때 티켓 가격은 5불, 2020년대 시세로 따지면 74불 정도 됐다고 하네요. 1953년에 처음으로 흑백 TV로 방영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디오로만 방송이 됐었어요. 그리고 1966년 우리한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운드 오브 뮤직이 대상을 휩쓸었던 그 해에 바로 처음으로 컬러 TV로 이 시상식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두 여배우가 같이 그 여배우상을 거머쥐었는데 캐서린 헵번하고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1988년에 타이타닉 영화가 무려 11개 부분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을 남깁니다. 미국 역사 자체가 워낙 백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이죠. 그 중에서도 흑인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940년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매미 역할을 했던 해리 맥드니얼이 흑인 최초의 서포팅 액트리스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64년 시드니 포이터가 흑인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남성 배우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2002년에는 호우베리가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최고의 여배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아카데미 어워드의 시상 분야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actors, directors, producers, technicians, writers, 이 5개가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이 안에서 이제 브랜치아웃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분야로 퍼져나가서 요즘에는 그 시상 분야가 더 다양하게 됐죠. 이 작품이 수상 후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상 후보의 크리테리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종목에 적합해야 되는데, 첫째가 영화가 최소 40분 이상 돼야 한다. 둘째가 영화가 LA 카운티에 있는 영화관에서 최소 7일 이상 돈을 받고 상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해마다 개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전해에 개봉이 된 작품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외에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말 너무 많아요. 이 단계가 끝나면 그것을 다 서포팅하는 페이퍼워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결국은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다. 여기서 우선 그 상을 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캐러고리 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카데미 어워드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에 뽑힌 영화를 같이 보면서 소개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면은 일단은 헐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작품을 투표로 해서 뽑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아카데미 어워드 멤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단 그 서류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겁나 어려운 분야를 통과한 영화들을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분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네마토그래퍼에서 일하는 분야에 있으면은 그쪽에 관한 투표를 괜찮은 필름을 뽑을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에디터라면 에디링하는 부분야를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자격이 주어진 거는 Best Picture, The Best of Best. 이 영화는 그 분야와 상관없이 참여한 모든 분들이 뽑게끔 돼 있대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수많은 후보작들 중에서 다 투표를 해서 각 분야에 5개의 후보작을 고르고요.
베스트 픽처 같은 경우는 up to 최고 10가지까지 그 후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하고 그 베스트 픽처의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그 투표인단들이 두 번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그 투표 용지에 나와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영화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투표자는 어떻게 선발이 될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그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없어요. 퍼블릭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한두 가지 나와 있는 그 예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미 아카데미 어워드 멤버가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 제가 배우라고 치면 제가 그 인비테이션을 제니퍼 로렌스라든지 아니면 브래드 핏한테 받는다면 저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 첫째 관문 통과. 이 방법이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오스카 노미네이션을 하는 거죠. 영화를 찍든지 뭘 하든지 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한테 또 인도스를 받아야 돼요. 인도스문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인도스문을 받아서 그걸 패스를 했을 때 아카데미 어워드 커뮤니티 멤버에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심사 후에 파이널 그 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잡음이 많이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자꾸 제기가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 LA타임스에서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를 보면 그 당시 투표인원은 6천여 명 정도. 그리고 그 투표인원의 무려 94%가 백인이었어요. 그중 77%는 남자였고요. 평균 연령은 62세. 이걸 계산해보면 84% 이상이 50세 이상이 되는 거죠. 이 발표 이후에 아카데미 어워드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요. 아카데미 어워드의 반응은 2020년까지 투표인단을 2배로 늘리고 다양성을 포함시키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은 그래도 정말 볼만한 작품이다라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솔직히 저는 영화 전문가는 아니에요. 영화하고 연결이 됐던 거는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 학교 수업을 도저히 못 따라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영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2학기 정도 들었던 게 전부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 채널은 크로놀로지컬리 구성이 됩니다. 가장 최근의 시상식부터 가장 최초의 시상식이었던 1920년대까지 무려 600여 편의 작품을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여러분과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영화 스토리를 풀어나갈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날 최선 작품 하나, 기분이 좋은 날은 2개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메이어 썸의 유니스와 함께하는 내비도 영화 여행 기대해주세요.